이동웅의 일목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동웅 대표님을 매주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 뵐 겁니다.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할 겁니다. 지난주는 설 연휴라 방송을 못했고요. 네. 설 전 또 설 이후에 최근에 시각이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시장이 이제 변화가 좀 있었죠. 예. 예. 크게 보자면, 제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제 올해 전망하는 이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발표를 할 때 3월 첫 주, 3월을 기점으로 시장이 뭐 탄성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동안도 이제 2월은 3월 이후의 상승장을 대비하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워낙 혼조니까 사실 2월 3일 방송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시세. 근데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시장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뒤에 바닥을 찍고요. 코스피 시장이 2월 7일 목요일을 바닥으로 지금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 태도도 변하고요. 환율의 움직임도 약간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약간의 그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수렴에서부터 폭발하는 그런 시세. 물론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전만 못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상승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데서 좀 달라지는, 환골 탈퇴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2월 7일을 변화일로 두고, 사실 2월 3일날 그건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한 2, 3일 두고 보는, 그래서 선행하기보다는 시세 바로 뒤에 뒤따라가는 이런 매매를 제가 권해드렸었는데, 그 사이 변화된 모습과 함께 이제 우리 차트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리는 방식처럼 저희가 시세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뭐 지지선 저항선 같은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시세 속에서의 그 리듬을 좀 많이 좀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우선 그 2011년 4월 고점으로부터 조정을 받았다가 작년 3월 14일이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계속 경고신호를 날리던 그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로부터 보시면 여기에 26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하나 되어 있고요. 후행 스피는 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봉 하나가 9일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목에서는 9일을 일절 단위로 보기 때문에 9일봉으로도 그려보는데 9일봉이 26개다. 일목 기본수치 26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일수로는 226일이 됩니다. 여러분 2003년 3월 17일 대바닥 찍고 돌아가던 자리가 고점으로부터 223일이었거든요. 226일에서 3일 모자라는 그런 묘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10년 5월 바닥은 2011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뜨기 전의 바닥인데, 여기는 바로 그 직전 2009년 9월로부터 9개월 동안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9개월간 조정을 받은 자리고요. 그로부터 한번 보시면 2011년 9월과 이 9일봉이 38개가 저희가 이런 걸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좌우 이 시메트리 구도라고 합니까? 좌우 대칭형으로 와서 이번 이 저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이 지수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큰 마디가 와서 돌리면 좀 세게 돌아간다, 많이 돌아간다, 길게 간다라고 이런 그 경험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3월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더 보자면 여기서 12개월이 떴고요. 줄이 자꾸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11년 4월에서부터 2012년 3월까지 가니까 만 12개월이죠. 그로부터 12개월이 2월로 마감이 되고요. 3월부터 쇠파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승형이 나오면 대개 보면은 저희가 홀수로 갑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이런 단위로 상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이 2월 7일 날 와운에서 장중에 하루 종일 공개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직전 저점에서 9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월 3일에서부터 또 26일이죠. 이날이, 그전해 상태로부터 226 변화일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돌아간 거죠. 제가 11월 19일 자리에 일목의 기본 수치가 10개나 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80, 90% 확률로 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또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여기 변화마디가 오고요. 공교롭게도
2월 4일부터 외국인 현물 매수가 달라지고 선물 매매도 조금 달라지고 환율에도 확정적으로 끊기지는 않았지만 조금 변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기준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197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에 이탈이 없이 상승형으로 가면 주말까지는 한번 단기 정리의 시간으로 보고요. 다음 주 눌림이 들어올 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다면 일목의 전환선 기준선도 제가 미리 예비 계산을 그어놨는데 이 앞에 가면 전환선 기준선이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호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면 구름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되죠. 물론 여기서 역으로 가버리면 큰일인데 그런 경우의 수는 가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얼른 보면 이번에 60주 선을 딛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에 일목의 52, 76 기본 수치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바닥으로부터 저점 갱신 없이 이런 마디까지 와서 거의 강화되는 모습이라 그러면 시장 상당히 크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는 사실 작년에 이것이 5파동으로 가면은 2170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주저앉아 버렸죠. 그 목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위로는 한 2200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와 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100, 2200을 얘기하니까 기분이 그나마 좀 풀립니다. 우리가 올 들어서 1월을 굉장히 눌렸고요. 2월 고생했는데, 뭔가 좀 시장의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한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일자별 비교나 일목의 간단한 방식을 통한 신호를 이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역배열에서나 완전 정배열에서 가격이나 시간을 예측해서 여기서부터는 사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되게 시세는 사후에 신호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고요. 지금은 워낙 좋은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잘 채용을 안 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방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9일 전의 주가와 비교하고 17일 전의 주가와 비교를 하는 것인데 보면 2월 13일부터 초단기부터 단기 매수 전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단기로는 1930에서 50대,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은 80선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 신호대로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9일 전 시가와 대비해서도 이것도 보면, 양 전환이 됩니다. 대개 시종선이나 조금 전에 보신 그런 것들은 한번 양 전환되고 음전환이 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일 시종선도 양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월 7일 기점으로, 2월 7일 일목 변화일을 기점으로 이런 재반 변화들이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보다 조금 빨리 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2, 3일 정도 두고 보면 시장이 자기 모습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십자의 수요일 날 갭 상승 양이 뜨면서 전환이 되어버리고요. 지금은 이제 코스닥 전고점까지 벗겨놨습니다. 사실 거래소가 시장이 돌아 올라가도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이런 상태인데 코스닥 IT와 관련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후방 산업이 연결이 잘 되는 업종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띄고 가면서 올해는 코스닥이 5년간 박스를 치던 540포인트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경기민감주 이번 다음 주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경기민감주를 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우량 코스닥 부품주들을 매수하는 양쪽의 전략을 공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제 지난 연말에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올 초에 코스닥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할 걸로 주목을 했었고 여러 가지 분석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또 기대를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외환시장이 워낙 시장의 그 중심에 있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환율도 어떻게 될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달러엔, 달러원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 그 전에 잠깐만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번에도 또 퇴출 기업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뜨는 주식들은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전후방 사람 연결이 되고요. 펀더멘탈에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이런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율 가죠. 드라기 총재의 큰 선물 이후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환율 전쟁이 벌어지겠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G20 회의에서도 엔지를 묵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 때문에 다시 일본 정치가 떠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다들 한 100엔대 정도는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이 역시도 3월 초 전후로 해서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구간에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전망 기대를 해봅니다.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달러엔 월봉을 한번 보시면 2010년 5월에 94.98엔 고점이 있었고요.
지금 94.4까지 와 있는데 이제 마주보는 관문이죠. 저기를 관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내려올 때 보면 18개월, 올라갈 때 17개월, 다음 달에 1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한 점 예각으로 돌아가는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접목이 어렵긴 하지만 내려온 18개월과 올라가는 17개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17개월에서 18개월짜리 이런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습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안 나옵니다만은 일본은 그 1985년 프라자 합의 때 약 235엔대에서 20엔대까지 아주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95년 4월에 역프라자 합의가 나오면서 80엔대에서 147엔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 두 번의 상승 과정을 거치는데요. 엔화가 99년에 보면 101엔에서 135엔까지 올라갈 때 N저일 때 보면 첫 상승이 22%, 그 다음이 33% 올라갑니다. 이게 18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27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서부터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도 19에서 2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22%와 33% 정도의 어떤 습성 가격 폭을 가집니다. 지금 상승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 바닥에서 약 한 2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33% 정도 올라가면 100엔대 정도 갑니다. 그런데 달러엔 주봉을 보시면 첫 상승으로부터 잡아나가는 목표치들이 보면은 94엔이 지금 현재 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98에서 101엔대가 남아있는데 사실 여기서 101엔대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월봉이나 주봉이나 보시듯이 94.5 전후에서 한번 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서 있고요. 여기서 더 돌파가 되면 저번에 떨어질 때 26주입니다. 아까 보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구주봉이 26개를 가면은 매듭이 나오고 일봉이 26일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2월 7일 바닥이 나오듯이 26주를 내려가지고 26주면 6개월입니다. 바닥에 와서 거기서부터 24주가 올랐는데 이게 26주로 가버리면 3월 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단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목이 차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처럼 국제적 공조하에 프라자 합의나 역프라자 합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 독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0엔 전후로 해서 그리고 날짜를 보자면 3월 초 정도 전후해서 뭔가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원달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죠. 예, 원달러는 이번에 주봉이 또 변화마디를 많이 치더니 올라가지고요. 1100원 되기 직전에 121일 평선에 걸리고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주초에, 지난 주말 주초로 지나가면서 일목의 기준선을 정확히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는데, 아직 완전히 상승 전환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래도 주요 지지선에 와 있고요. 후행스핀이 지난번 바닥을 지나가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서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자동차 관련주 운수장비 쪽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것은 좀 많이 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모아가시는 전략, 그리고 업종별로 경기민감주, 그래서 정유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IT 쪽에서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라든지 또 대림산업과 같은 건설주, 그리고 은행부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종목 전후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코스닥의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LED, 아몰레드와 같은 이런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장비 쪽으로 해서 포트 편성을 좀 해두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동웅의 일목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했고요. 외환시장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